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량 느는 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유선이 활성화되는 출생 직후부터 한 달까지 타이밍을 지켜서 최대한 유축이랑 직수를 해줘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야 전량이 늘 수가 있어요. 저의 모유라는 게 수유가 있으면 공급이 되는 구조여서 아이가 아무리 힘들어해도 빨아주는 만큼 유가 생성이 될 수가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계속 모자동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속 물려서 직수를 해서 계속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저처럼 아기가 황달기가 있거나 빠는 힘도 약하고 피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유축하는 방법이 전량 느는 데는 제일 효과적이었어요. 기를 사용해서 유축을 해주는 게 그 모유를 빼내는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뇌에 인공적으로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먹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해서 생성할 수 있게 시간을 맞춰서 유축을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마사지 선생님이 4시간마다 한쪽 가슴 7분씩 3세트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42분 동안 유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유축을 하다 보면은 누구라도 한 번씩은 다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뭔가 약간 동물 같고 스스로가 그런 감정이 드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했고 그냥 지쳤지만은 처음엔 정말 0mm에서 20mm, 40mm, 80mm 점점 느는 게 보이고 200mm까지 찰 때까지 정말 꾸준히 했고 마사지도 꾸준히 받았어요. 식수도 그렇고 유축도 그렇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려야지 늘 수 있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먹이는 자세인데, 저도 한 달 동안 유축을 하면서도 직수를 계속 도전하려고 했는데 이 자세가 안 나와서 한 달 동안은 실패하고 배워와서 성공을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수육 쿠션을 무조건 사용해야 돼요. 이 높이값을 맞춰주는 게 수육 쿠션이고, 일단 수육 쿠션을 착용하고 발 받침대를 발에 대주시는 게 중요해요. 발이 좀 떠 있으면 안정감이 없어서 더 불편하거든요. 꼭 발 받침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유 의자나 소파에 편하게 기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엄마 몸이 말려있거나 앞쪽으로 쏠려있거나 고개가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엄마가 편한 자세로 나 여기 있을 테니까 남편한테 올려주라고 하셔서 그 자세를 잡아가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가면은 저처럼 병원에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꼭 애기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엄마 자세에 아기를 올려라. 그게 제일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게 물리는 방법인데, 물리는 방법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빨지 못하면은 전유만 먹어요. 그러면 전유는 배가 부르지가 않거든요. 먹다가 금방 배고파져가지고 다시 찾고, 엄마도 지치고 아기도 같이 지치는 형국이 되는데, 애가 유름 깊이 물었을 때는 뒤에 있는 유선까지도 다 따라 먹을 수 있어서 후유까지도 따라 먹을 수 있다고 해요. 리칭 이런 식으로 좀 검색을 해보면 해외 영상에서는 조금 나오거든요. 해외 영상도 다각도가 아니어서 좀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저랑 크고 처진 가슴 기준을 먹이는 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맞춰요. 내 손가락을. 그 다음에 유륜의 밖에 살점이 있어요. 가까운 살점을 이렇게 좀 힘줘서 이렇게 당긴다고 하면 이게 다 자연스럽게 딸라 올라갈 거 아니에요. 버선코처럼 딱 올라왔을 때 이 상태에서 애기 입에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는 거. 다시 보면 잡고 약간 살짝 잡아주고 이렇게 들어서 올려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 입으로 슉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잡아줘야지 엄마도 느낌이 오거든요. 그 마사지사한테 꼭 배우러 가세요.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모유 수유하면서 했었으면 좋은 거랑 하면서 좋았던 거는 하루에 한 번은 젖병 수유를 하는 건데요. 이제 감기에 걸리든 타 지역으로 경조사를 가든 모유 수유 중에는 무조건 엄마랑 아이랑 분리되어야 하는 상황이 한 번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젖병을 거부하면 이제 아이를 대신 봐주는 사람도 난감하고 애기도 못 먹으니까 힘들고 복잡하더라고요. 어느 시점 돼가지고 분유로 갈아탄다고 하시면은 그때도 젖병을 거부하면 그것도 좀 힘들고, 하루에 한 번 젖병 수유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신생아 시절에는 새벽에 못 자는 게 맞긴 맞는데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는 그때는 그냥 남편한테 맡기고 유축 수유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왜냐면은 제가 진짜 안 나는데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새벽에 어떻게든 주려고 LLL 썼었을 때가 있었는데 오히려 유축량이 완전히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 며칠은 엄마한테 좀 부탁해가지고 좀 깊게 잤는데 다시 이제 돌아오더라고요. 좀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에 취약한 것도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엄마의 회복. 엄마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지 모유도 잘 생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빠는 힘이 없는 애기한테 먹이는 자세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억지로 물리려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되면은 아이가 입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한테 막 내 감정을 왜 안 먹어? 좀 먹어라 막 이렇게 약간 퍼붓게 되면은 아이도 그런 감정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체가 아이도 스트레스가 돼서 입을 닫아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카더라긴 한데 너무 막 내가
절정의 스트레스일 때는 그냥 하루 이틀 젖병 수유 한다고 하루 이틀 분유 수유 한다고 큰일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산모의 회복에 주력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탕이나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돼요. 바로 지방 낀다고 해야 되나? 갑자기 확 막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사지 하시는 분한테 연락하니까 그걸 막 3끼 연속 먹으면 바로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유선이. 아무래도 이제 기름기 있는 음식이다 보니 초반엔 아예 안 먹었고 나중 되면은 한 달 지나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때 시기는 조금 참아서 조절하는 게 전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모유수유 하면서 이제 준비물은 저는 스펙트라 유축기 썼는데 둘째 생각 있으면 사는 게 좋고 첫째 생각만 있으시면 대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처음엔 이제 대여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냥 살 걸 그랬나 좀 아쉽게 하더라고요. 한 6개월 지나니까 좀 지금 사기도 애매해서 그냥 대여한 거 그대로 연장해서 쓰긴 쓰는데 무난하게 스펙트라가 괜찮았다. 깔때기는 병에 맞는 걸로 구매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바로바로 먹이는 게 아니면은 비닐에 그냥 감싸서 유축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다음 모유 비닐팩 이거 유니만 건데 제일 가성비 좋아가지고. 그다음에 애기 체중계. 저는 못 샀는데 살 걸 정말 아쉬웠던 아이템. 왜냐면 소수점 뒷자리까지 나오니까 얼마 정도 먹었는지에 대한 알 수가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가지고 사실 아이는 정말 한 톨도 못 먹었을 수도 있는데 먹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분유수유 하면 그 80ml 다 먹어버리니까 아마 그때 미안하고 그러니까 이런 숫자와 되게 얼마큼 먹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체중계를 구매하시는 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유 쿠션은 개인적으로 좀 평평한 게 좋았고 처음에는 높은 거 썼다가 아이의 커가는 속도에 맞춰서 바꿔줘야 되니까 또 당근하시는 게 좋은 거 하면서도 매일 써서 그냥 사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베이비 스텔라 수유 쿠션을 썼는데 아무래도 엄청 많이 개우고 거기에 그런 이슈가 있는데 안쪽 면에도 퍼로 돼 있더라고요. 오염물이 토사물 같은 게 안까지 안 배기니까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유 소파. 저는 친정집에서 조리하느라 안 샀는데 진짜 후회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집에 있는 소파가 목까지 커버가 되는 게 아니면은 수유 소파 사는 거는 진짜 분유 수유 하더라도 무조건 추천인데 수유를 하루에 20분 잡아도 8번씩 하면 80분이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병원 지금 다니고 있는데 목이 떨어져 나가면 틸팅이 돼서 소파가 목까지 커버가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 되는 거면은 웬만하면 저는 사시는 거를 추천해요. 저는 둘째 나면은 살 예정. 그다음에 발 받침대. 이것도 발이 있고 없고가 되게 차이가 커요. 안정감도 그렇고 내가 좀 누울 때 좀 편안함도 그렇고 그래서 발 받침대는 사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수유 전에 꼭 하시는 게 좋은 게 트롤리에 핸드폰 물 가져다 두는 거. 왜냐면은 초반에는 목이 진짜 수유하면 목이 엄청나게 마르고 연가시처럼 막 물 막 이렇게 되는데 하면서도 막 벌컥벌컥 마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물을 옆에 세팅을 하고 리모컨 TV라도 보게끔 막 TV 보고 핸드폰 소리 들려주지 말라고 하는데 20분 동안 하루에 8번인데 좀 전 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옆에 핸드폰, 리모컨, 물은 놔두고 수유를 했었습니다. 1탄에 보고 오시면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려서 좀 더 이해가 빠를 테니 꼭 1탄에 보고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말하면은 사실 모유수유는 제 딸한테랑 제 동생들한테 쉽사리 추천을 해주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힘들고 엄마가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면은 사실 어렵고 또 그만큼 이제 아이랑 계속 붙어 있어야 되니까 여러모로 거기에서 오는 힘듦도 있고 새벽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온전히 자기의 선택으로 시도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 1편에 말했지만은 BP가 함몰인 상태여서 기대도 안 했고 이모들이 전몸살 겪는 게 어린 시절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전 마사지 받으러 갔다가 가슴도 가능하다는 말에 연극거래 시작하게 됐는데 가슴에 대한 잔소리도 좀 되게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못 주니까 되게 자괴감도 느껴지고 지금이야 이제 기억을 다 좀 잃어버리고 편해져가지고 이런 영상을 찍는데 강력 추천한다 이러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딱 한 3개월 전후로 편해지고 아이가 이제 모유를 먹으면서 살도 좀 푸둥푸둥 찌고 나랑 얘랑 먹으면서 하는 그런 좀 교감?
이라고 해야 되나? 좀 어떤 알게 모르게 모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물오물 처음에 먹었던 게 어느 순간 쩝쩝 자기가 막 잘 빨아먹고 이런 거 보면은 좀 예쁘고 사랑스럽고 해서 되게 좋았다? 다들 그래서 뭐 모유수유 하신 분들은 그 시간이랑 그 아이와 교감했던 그 순간들을 잊지 못하는 순간을 표현하는데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고 좀 모유수유 어떻게 해야 하지? 좀 막막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또 찍어 올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